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과학부 DSB 연구의 소속 석박통학과정 강영입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실 세미나로 준비한 논문들은 이 AR이라는 논문과 TF-AD라는 논문 두 가지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AR에 대해서만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 TF-AD까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할 논문인 AR, Autoencoded with Regression for Time Series Anomaly Detection은 IEEE 빅데이터 2022에 공개된 논문이고요. MIT의 그 데이터 투 AI 랩에서 공개한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이 첫 번째 컨트리뷰션하고 그 MIT 데이터 투 AI 랩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해당 논문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 컨트리뷰션을 먼저 보면은 AR이라는 방법으로는 이제 타임 시리즈 어노마리 디텍션을 수행을 하는데 기존에 이제 프레딕션, 리컨스트럭션 기반으로 나뉘던 방법론들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프레딕션과 리컨스트럭션을 융합해서 두 장점을 모두 살리고자 한 점이 가장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컨트리뷰션인 어노마리 스코어 마스킹이라든가 바이다이렉셔널 어노마리 스코어에 대해서는 이런 게 등장할 것이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설명은 본 논문 리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TF-AD 관련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IT의 데이터 투 AR라는 연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 투 AI라는 연구실은 현재 오리온이라는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딕션 패키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스타는 721로 높지는 않지만 현재 타임 시리즈 어노멀 딕션 패키지 중에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유일하게 딥러닝 모델을 제공을 하면서 계속 관리되고 있는 패키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패키지를 보시면은 VA, DenseA, LSTM-A, 테드겐 그리고 오늘 발표할 AR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다른 최신 어노멀 딕션 모델들이 제공되지 않고 있는 좀 그런 패키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투 AI 랩은 테드겐 논문을 발표한 연구실인데요. 테드겐은 2020년에 AR과 동일하게 빅데이터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테드겐은 사이클 콘스턴트 겐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어노마이 딕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실이 시계어 이상치 탐지 관련 연구 및 개발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고 이 테드겐이라는 좋은 논문도 작성했던 만큼 해당 논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번 세미나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문 리뷰에 앞서서 타임 시리즈 어노마이 딕션이 어떤 태스크인지 어떤 파이프라인이 갔는지 그리고 오늘 소개드릴 논문 리뷰를 위해 알아야 할 프레딕션 베이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방법론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타임 시리즈 어노마이 딕션에 대해서 잘 아신다든가 해당 논문에 대한 정보가 더 어,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은 영상을 넘겨서 해당 논문 리뷰하는 파트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임 시즈 어노마이 딕션 시계열 이상치 탐지는 시계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과거 시계열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상 패턴과 다른 이상치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입니다. 시계열 이상치 탐지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이상치 종류랑 방법론의 종류, 적용 분야들입니다. 이상치의 종류는 포인트, 컨텍추얼, 컬렉티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먼저 포인트 어노멀리는 단일 데이터 포인트가 표준에서 갑자기 벗어나는 시퀀스를 의미합니다. 컨텍스트 어노멀리는 예상되는 시간적 패턴을 따르지 않는 데이터 포인트 그룹을 의미합니다. 즉, 주어진 컨텍스트를 고려하면 데이터 포인트가 예상 패턴이나 모양을 벗어나는 이상치를 의미합니다. 컬렉티브 어노멀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상 데이터랑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데이터 포인트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런 이상치는 한 번에 쉽게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레이블 유무랑 이상치 사용 여부에 따라 슈퍼바이즈, 언슈퍼바이즈, 세미 슈퍼바이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 이상치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레이블링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언슈퍼바이즈나 세미 슈퍼바이즈로 많이 접근합니다. 모델 타입 종류는 스태티스컬, 프로바스틱, 클러스터링, 니어스트 네이버스, 덴시티, 딥러닝 기반 모델 등이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의 적용 분야로는 사기 탐지, 감시, 산업 피해 탐지, 의료 이상 탐지, 침입 탐지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계열 이상치 탐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논스테이셔널리 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분포 같은 특성이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상치 탐지에서는 어떤 세그멘트에서는 어노멀리로 간주되는 것이 다른 세그멘트에서는 어노멀리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고요. 학습 데이터의 분포랑 인퍼런스 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변해서 정상임에도 어노멀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복잡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열의 구성 요소인 트렌드, 시즈널티, 랜덤과 같은 시계열이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패턴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어노멀리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요소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의 볼륨이 커서 어노멀리 탐지하는 데 계산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앞서 보여드린 대로 포인트, 컨텍스트, 컬렉티브 이 외에도 쉐이플릿, 시즈널, 트렌드 등 다양한 유형의 어노멀리가 존재하는데 각 어노멀리 유형에 따라서 서로 다른 감지 방법이 필요하고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노멀리를 지칭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명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들, 어떤 방법으로 정의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임 시리즈 어노멀리 딕션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프리프로세싱, 모델링, 포스트 프로세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로는 트레인과 테스트를 스플릿해주고 두 번째는 디트렌딩 또는 디컴포지션을 수행해줍니다. 이 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옵션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에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포가 변하게 될 것이고 해당 분포의 변화가 어노멀리 디텍트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또는 어노멀리가 트렌드랑 무관해서 트렌드를 제거한 데이터에서 어노멀리를 찾는 경우가 더 쉽다 하는 경우에는 디트렌딩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트렌드 어노멀리도 존재하니 해당 어노멀리도 찾아야 한다라든가 시계열의 트렌드 또한 학습해서 예측해야 하는 경우 제거하지 않고 진행하게 될 겁니다. 최근에는 디컴포지션, 즉 트렌드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시계열 데이터에서 트렌드, 시즈널리티, 레지듀얼을 분류해서 시계열 데이터의 이해가 쉽게 각 구성 요소들의 정보를 이용해서 분석이나 모델의 성능 개선을 도모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멀라이제이션, 정교화를 수행해주는데 민맥스 또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주로 수행합니다. AR 같은 경우는 민맥스를 다음에 소개드릴 TF-8이라는 논문에서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시계열 연구에서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주로 사용하고 제가 실험했을 때도 민맥스보다는 스탠다드 노멀라이제이션이 좀 더 성능이 더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싱 밸류를 처리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또한 옵션이고 대부분 미싱 밸류가 있을 때 인풋 윈도우가 구성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싱 밸류를 채워주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번거롭지만 실제 값이 아닌 가상의 값으로 채워주다 보니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싱 밸류를 채운다라고 하면은 미싱 밸류를 채우는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이전값, 이후값을 채우거나 보관법을 사용하거나 평균값을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AR에서는 평균값으로 채우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롤링 윈도우로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시퀀스의 길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체 시계열에서 해당 인풋 사이즈만큼 연속되게 잘라서 윈도우를 구성하게 되고요. 해당 인풋 윈도우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도 모델의 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모델링으로 앞서 전처리를 구성한 인풋 윈도우를 입력으로 해서 expected output을 예측하거나 재구성하게 됩니다. 모델의 경우 네트워크 관점으로는 다음과 같이 RNA, TCN, 오토인코더, GAN, VA, GNN, 트랜스포머 등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서 오늘 중요하게 바라볼 점은 네트워크 관점이 아니라 아웃풋 관점입니다.
프리딕션과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로 나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프리딕션 베이스의 경우 이전 값들을 통해서 현재 시점의 값을 예측하고 이를 실제 값과 비교하는 방법이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퀀스를 재구축해서 실제 시퀀스와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아웃풋을 구하고 나면 포스트 프로세싱을 거쳐 어노멀 스코어를 구하고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어노멀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은 프리딕션 베이스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리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인풋으로 들어가는 앞 시점은 고려하지 않고 예측한 뒤 시점에 대해서 이전과 에런 또는 MSE 로스를 어노멀 스코어로 사용합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 와이즈 디퍼런싱, 에리어 디퍼런싱, 다이나믹 타임 와핑 이 세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와이즈 디퍼런싱 같은 경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재구축된 시퀀스랑 타겟 시퀀스 간의 같은 시점에 해당하는 값끼리 포인트 와이즈로 비교하는 방법으로 에런 또는 MSE 로스를 사용합니다. 에리어 디퍼런싱 같은 경우는 특정 길이의 시간 내에서 영역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법. 다이나믹 타임 와핑 같은 경우는 두 시계열의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두 시계열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적의 인덱스 매칭을 추정하고 이를 통해서 와핑하여 거리를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다이나믹 타임 와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저희 연구실의 최희정 속박통합과정이 아래와 같은 이제 발표 자료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두 가지 시계열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두 시계열의 유사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시계열이 존재를 했을 때 이 두 시계열 데이터의 디스턴스 매트리스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점끼리의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한 디스턴스 매트리스에서 좌상단부터 우후 하단까지 최소 거리로 움직일 수 있는 최단 경로를 탐색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최단 경로를 탐색할 수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가장 길이가 짧은 시계열 데이터를 와핑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핑된 시계열과 원래 시계열 간의 시점들을 매칭해서 거리 또는 유사도를 산출하는 방법을 다이나믹 타임 와핑 DTW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DTW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보통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어노멀 스코어는 에리어나 DTW보다는 포인트 와이즈 디퍼런싱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 구한 어노멀 스코어를 스무딩, 즉 어느 정도 평탄화하는 작업을 말해주는데요. 스무딩을 통해서 어노멀 스코어의 노이즈, 변동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스무딩을 해주는 이유가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하게 바뀌는 단기 변동으로 인한 영향을 좀 줄여서 실제 이상 징후를 더 쉽게 식별하거나 단기 패턴보다는 장기 패턴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스무딩을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스무딩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는 일정 윈도우를 슬라이딩하며 평활화를 진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평활화해주는 방법으로는 단순하게 윈도우 안에 있는 값들의 평균을 평활화해주는 무빙 에버리지, 그다음에 가장 나중에 등장한 값에 대한 더 큰 가중치를 주는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그리고 이전 값들에 대해서 익스포넨셜하게 웨이트가 감소하는 익스포넨셜 웨이티드 무빙 에버리지 EWMA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노멀 스코어를 구했으면은 마지막으로 각 스코어를 통해 해당 시퀀스가 어노멀리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스레시홀드를 찾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테스트 데이터셋에서 스레시홀드를 변경해가면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내는 스레시홀드를 찾는 베스트 F1 서치가 있고요. 이 방법의 경우는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스레시홀드를 찾는다는 어떻게 보면 치팅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퀀타이나 픽스 오버 스레시홀드 POT 같은 경우는 밸리데이션 셋을 기준으로 스레시홀드를 찾는데요. 밸리데이션 기준으로 몇 분위 수값을 스레시홀드로 사용하는 퀀타일, 그리고 파레토 디스트리뷰션으로 어노멀 스코어의 꼬리 분포를 모델링하고 특정 p-밸류를 사용하는 방법이 픽스 오버 스레시홀드 POT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논파라메틱 방법으로 기초 통계량을 기반으로 스레시홀드를 찾는 다이나믹 에러 스레시홀드 방법이 있는데요. 해당 방법을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본 논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어펜딕스에 추가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에러 스레시홀드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PYSR로 리뷰했었던 LSTM NDT라는 영상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딕션 베이스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입니다. 앞서 어노멀 스코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다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딕션 베이스의 경우 이전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된 값과 실제 값을 비교해서 어노멀리 탐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현재 시점 값을 예측하고자 하고 현재 시점부터 이전 시점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인풋으로 사용합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경우 이전 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재구성하도록 모델을 학습하고 재구성 오차 리컨스트럭션 에러를 어노멀 스코어로 해서 어노멀리를 탐지합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가정은 모델이 정상 시계열에 대해서 잘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정상 데이터는 정상으로 쉽게 재구성할 것이고 어노멀리가 포함된 시계열은 어노멀리의 정보가 손실된 정상과 유사한 데이터를 재구축함으로써 재구성 오차가 커진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레딕션 베이스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대표적인 모델들 몇 가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레딕션 베이스 모델 중에 아리마입니다. 아리마는 오토리그레시브 인터그레이티드 무빙 에버리지의 줄임말로 현재와 추세 간의 관계를 정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D차 차분한 데이터의 AR 모델과 MA 모델을 합친 것을 말을 하는데요. AR은 오토리그레시브의 줄임말로 예측하고자 하는 특정 변수의 과거 관측값의 선형결합으로 해당 변수의 미래값을 예측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아래 식과 같이 이전 값들의 웨이트를 곱하여 다음 값을 예측하는 모델이고 MA는 예측 오차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아래 식과 같이 이전 예측 오차들의 가중치를 곱하여 다음 값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이 두 모델을 D차 차분한 데이터에 사용한 것이 아리마입니다. 그래서 식을 보시면 AR과 같이 이전 관측값의 가중치를 곱한 부분과 예측 오차의 가중치를 곱한 부분 두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LSTM DT입니다. LSTM과 크게 다를 것은 없고요. 보통 일반적인 LSTM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이 다별량 데이터셋을 인풋을 받으면 다별량에 대한 아웃풋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LSTM 사용법이라고 한다면은 해당 모델에서는 다별량을 인풋을 받는 건 그대로인데 다별량을 인풋을 받아 하나의 변수에 대해 아웃풋을 내놓고 그리고 그 모델을 여러 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LSTM DT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싱글 채널 모델스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개의 변수를 갖고 있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5개의 변수에 대한 인풋을 넣어서 하나의 변수에 대한 다음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을 사용하고 해당 모델을 5개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내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LSTM DT의 다이나믹 에러 스레시홀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미티게이팅 포스 퍼스티브라는 방법으로 이 리레이블링을 해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비교해서 이전 어노멀리 스코어 높았던 것보다 많이 증가했으면은 해당 레이블은 어노멀리 그대로 두고 이전 어노멀리 스코어 높았던 것보다 증가율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어노멀리라고 레이블링 된 것을 다시 노멀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음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모델 중에 대표적인 모델인 LSTM-A입니다. LSTM-A는 LSTM과 오토인코더를 합한 모델입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LSTM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코더를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를 잠재 공간 Z로 매핑을 한 다음에 이를 다시 디코더를 통해서 재구축해서 실제 데이터와의 오차를 통해 이상치 탐지를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테드겐입니다. 테드겐은 사이클 콘스턴트 게인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너레이터랑 디스크리미터를 2개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드겐에서는 웨저 스테인 로스로 사용해서 모드 콜랩스를 해결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사이클 콘스턴트 로스를 사용해서 매핑 펑션 서치를 스페이스를 제한하는 그러한 기믹을 사용했습니다. 테드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연구실에서도 한번 리뷰를 진행한 적이 있으니까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 논문인 AR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은 프레딕션 베이스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리미테이션과 석세스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프레딕션 베이스는 3가지의 리미테이션, 1가지 석세스로 정리하였으며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경우 1가지의 리미테이션과 2가지의 석세스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프리딕션 베이스의 실제 예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오리지널 시그널에 대한 그래프고요. 아래 그래프는 이제 프리딕션 베이스인 아리마와 LSTM DT의 어노말리 스코어입니다. 오리지널 시그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패턴이 반복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해당 구간에서 이 주기가 반복되지 않는 그런 어노말리 구간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어노말리 스코어를 봤을 때 첫 번째 맨 앞에 부분을 보시면 초기에 이제 높은 어노멀리 스코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이 EWMA, 그러니까 스무딩 해줬을 때 발생한 것을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스무딩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어노멀리 구간이었던 이 구간에 대해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높지 않아서 어노멀리가 딕테이트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리딕션 베이스의 모델들이 이 컨텍스처 어노멀리를 잘 탐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즉 그 주기를 잘 판단을 해서 주기를 잘 복원하게끔 그렇게 예측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입니다. 오리지널 시그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값을 갖고 있고 이 점점 증가하는 트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노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가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노멀리 스코어를 봤을 때 이 초기값, 이 초기에 어노멀리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서 어노멀리를 디텍트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 프리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앞부분을 인풋을 받고 그 뒷부분부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인풋 윈도우에 해당하는 이 앞에 구간에 대해서는 예측을 전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기 어노멀리가 스코어가 누락이 되면서 어노멀리 디텍트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있었고요. 대신에 이 프리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 포인트 어노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탐지 성능이 우수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예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어노멀리 스코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점 중 하나가 포인트 어노멀리에 대한 탐지 성능이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경우 포인트 어노멀리가 발생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어노멀리 스코어가 좀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이 다른 구간에서의 어노멀리 스코어랑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자들이 언급하기로는 일부 재구성된 값들이 이 포인트 어노멀리임에도 불구하고 잘 재구축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공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주기가 반복되는 그런 예시에서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봤을 때 이 컨텍스트, 컬렉티브 어노멀리에 대해서 이 탐지 성능이 좀 우수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 리커션 베이스가 해당 주기에 대해서 재구축하도록 학습이 되었는데, 즉 여기서는 복잡한 이 사이클 패턴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다가 갑자기 단순한 패턴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런 급격한 전환에 대해서 재구축을 잘 못하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노멀리 스코어가 굉장히 높아졌고 어노멀리를 잘 탐지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장점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데요. 앞서서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노멀리 스코어를 구하는 방법 중에 DTW 그리고 에이리어 디퍼런스, 포인트 디퍼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였을 때 DTW가 AAD나 PD보다 좀 더 포인트 어노멀리를 더 잘 탐지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은 프리딕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포인트 어노멀리를 좀 더 잘 탐지하였고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같은 경우는 컨텍스처, 컬렉티브 어노멀리를 좀 더 잘 탐지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프리딕션과 리컨스트럭션을 융합해서 각 메서드의 장점을 살리고자 한 방법론이 이 AR 되겠습니다. 네, 이제 AR의 모델링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R은 LSTM A랑 LSTM DT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프리딕션 베이스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노멀리 스코어를 동시에 생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오토인코더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동일하나 이 오토인코더에 N차원이 인풋을 들어갔다면 디코에서도 동일하게 N차원 아웃풋을 내는 게 아니라 N 플러스 2차원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은 총 3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원스텝 리버스 프레딕션, 그리고 리컨스트럭트 시퀀스, 원스텝 어헤드 프레딕션 이렇게 3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인풋에 대해서 LSTM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디코더인 바이 LSTM 통해서 아웃풋이 나왔을 때 이 인풋 구간에 대해서 재구축하고 그 이전 시점과 그 이후 시점에 대해서 프리딕트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를 보시면은 이 프리딕션 구간과 리컨스트럭션 구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프리딕션도 이제 앞부분을 프리딕션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프리딕션하는 부분 이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가중치는 2분의 1씩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에 대한 로스이고요. 이거를 이제 프리딕션하고 리컨스트럭션의 비율을 감마를 가지고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해당 논문에서는 동일하게 0.5, 0.5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싱 스테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스무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EWMA를 사용해서 스무딩을 진행을 해주게 되는데 앞서 이제 한계점 중에 그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초반에 이 어노멀 스코어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 마스킹을 할 때는 이 시퀀스의 시작 일부분을 마스킹하는 그런 과정을 취했고요. 그래서 어노멀 스코어의 미니멈 값을 마스킹 밸류를 사용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어노멀 스코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다이렉셔널 어노멀 스코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프리딕션 베이스가 초기에 예측을 못하는 그런 어노멀 스코어를 타겟으로 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방향에 대한 예측과 역방향에 대한 예측 두 가지를 사용해서 어노멀 스코어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하는 구간이 역방향에 대한 예측,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순방향에 대한 예측이 되겠고요. 이 두 부분이 겹치는 이 구간에 대해서는 평균값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치지 않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각 값들을 프리딕션 어노멀 스코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스무딩 펑션에서 마스킹을 해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구간에서는 앞부분을 민 값으로 패딩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최종 어노멀 스코어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바이다이렉셔널 프리딕션 베이스 어노멀 스코어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노멀 스코어를 결합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실험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리딕션 베이스 올리, 그러니까 프리딕션 베이스 어노멀 스코어만 사용한 경우, 그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어노멀 스코어만 사용한 경우, 다음에 두 가지를 융합을 하는데 컨벡스 두 어노멀 스코어를 더해주는 방법, 그 다음에 두 어노멀 스코어를 프로덕트 해주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총 4가지를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으로 넘어갈 텐데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점 이 3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AR이 결국에는 다른 방법보다 더 효율적으로 어노말리를 잘 탐지를 하는가가 중점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했었던 스무딩 펑션 마스킹이나 바이다이렉셔널 어노말리 스코어링이 과연 어노말리 특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컨비네이션 스코어, 즉 프리딕션만 사용했을 경우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만 사용했을 경우, 그리고 두 가지를 합한 경우 이렇게 비교했을 때 과연 두 가지를 합한 경우가 단독으로 사용한 것보다 효과적인지를 중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크 데이터셋 4가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나사, 야후, NAB, UCR 이 4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나사만이 이 다별량 데이터셋이고 이 3가지는 단별량 데이터셋입니다. 이 데이터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는 프리딕션 베이스는 아리마와 LSTM-PT,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는 LSTM-A, LSTM-VA, 테드겐을 사용하였습니다. 메인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F1 스코어 기준으로 AR이 다른 베이스라인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평균 F1 스코어가 AR이 0.683이 나왔고요. 예, 기본적인 아리마 모델하고 비교했을 때 23.5%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실에서 발표했었던 테드견이랑 비교했을 때도 24.9% 성능 향상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프리딕션 베이스였던 LSTM-DT, 그 다음에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였던 LSTM-A보다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이는 이제 프리딕션 베이스랑 리컨스트럭션 베이스가 융합됐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달성했다라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마스킹과 바이다이렉셔널 스코어링에 대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먼저 마스킹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마스킹 스코어 같은 경우는 프레딕션 베이스에 사용했을 경우 4.3%, 리커션 베이스에 사용했을 경우 평균 2.6%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다이렉셔널 스코어링을 사용했을 때 LSTM-DT 같은 경우 야후 A3에 23.3%, A4에는 24.1% 성능이 향상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유니다이렉셔널 스코어링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 어노멀리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이 어노멀리 스코어를 융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요. 그래서 프레딕션 베이스만 사용했을 경우, 리컨스트럭션 베이스만 사용했을 경우, 두 가지를 더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가지를 곱했을 경우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때 프로덕트, 콤비네이션, 즉 곱하는 방법을 사용했을 때가 가장 높은 평균 F1 스코어를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 어노멀리가 많은 야후 A3랑 A4를 제외하고서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프레딕션 베이스가 포인트 어노멀리에 대해서 잘 디텍트 하기 때문에 오히려 A3랑 A4 포인트 어노멀리가 많은 A3랑 A4에서는 프레딕션 베이스만 사용했을 경우가 더 좋은 성능을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서는 이 콤비네이션 어노멀리 스코어를 사용했을 때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일로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능,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저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 대해서 저자들이 리미테이션과 디스커션을 정리를 하였는데요. 먼저 인코더랑 디코더 모두 하나의 바이 LSTM을 사용하는 굉장히 단순한 모델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들이 이렇게 단순한 모델을 사용한 이유는 이 본 논문이 모델 개선보다는 이런 목적 함수를 최소한으로 변경해서 확장하도록 설계를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계점 중 하나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감마값을 단순하게 0.5로 설정하였는데 이 최적의 감마값을 찾으면은 더 좋은 F1 스코어의 개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자들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저자들은 이 정확성 향상을 위해서 이 모델 구축, 즉 모델을 어떻게 설계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포스 프로세싱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 스코어를 생성하는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개발할 예정이라고 저자들은 언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해당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어노멀리 디텍션 연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리컨스트럭션 베이스가 최근에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는 포인트 어노멀리보다 더 어려운 컨텍츄얼, 컬렉티브 어노멀리를 디텍트하기 위한 그런 방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프리딕션 베이스보다 리컨스트럭션 베이스가 주를 이루었는지 좀 궁금하던 그런 참이었고, 이 프레딕션과 리컨스트럭션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참 궁금했었는데 지금까지 그런 이 프레딕션과 리컨스트럭션 베이스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었던 논문이 제가 알기로는 없었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 좀 시원하게 제시를 했던 것 같아서 좀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또한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이면서도 성능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점도 인상이 깊었고요. 저자가 말하기로는 이 해당 논문의 모델 구축보다 이 포스 프로세싱에 중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그 LSTM DT 말고도 좀 더 고도화된 모델을 사용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남았던 것 같고요. 이 방법이 단순히 차원수를 늘려서 다음 값 또는 이전 값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기존의 여러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방법론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연 이게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기존의 리컨스트럭션 베이스 방법론에 이런 방법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개선될지도 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R에 대한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